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4차 산업혁명, 자산가치, 폭등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우선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 다우지수는 약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약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중국 지수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렇습니다. 미국이 다우가 2배 오르고 나스닥이 3배 오를 동안 상하이 지수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궁금하시겠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현상 유지 정도 하고 있네요. 끝으로 코스닥입니다. 네, 역시 코스닥 역시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우가 2배 오르고 나스닥이 3배 오를 동안 현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멈춰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코스피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갑니다. 나중에 3부에서 거시 경제적 분석을 할 텐데 지금 미시적으로 보아도 우선 부동산 쪽에서 부동산 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이미 자산 가치가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가치가 유달리 폭등을 하고 그거랑 관련이 없는 산업에서는 유달리 약세를 보고 있어요. 부동산에서는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순수 아파트라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공급 부족이 먼저 촉발되면서 그게 먼저 나타났을 뿐인 거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학적으로는 그 현상을 더 촉발할 겁니다. 지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업 분류표에서는 1차에서 6차까지 벌써 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과 1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유사하게 갔는데, 이 산업 직군 분류표, 이런 직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산업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지 마시면 됩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여기 나오죠? 생산 인력을 줄이면서 대량 생산을 유발했던 어떤 대혁명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인류 역사상 사실 원시 시대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지만 현대 근대 그 측면을 봤을 때 크게 1부터 4까지 총 4번의 거대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1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증기기관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주로 이것도 영국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많이 발명을 했죠.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전화기, 자동차, 기차, 비행기, 냉장고, 거의 무수한 발명품을 다 그냥 2차 산업의 혁명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미국에서 주로 이제 일어났죠. 컴퓨터와 인터넷. 3차. 이게 영국이고요. 주로 미국이고요. 여기도 주로 미국이 되겠죠. 여기는 일본인 경우도 있고, 독일인 경우도 있겠죠. 프랑스인 경우도 있을 거고. 주로 이쪽에서 많이 일어났죠. 서구 선진국 쪽에서. 그런데 우리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동참을 했죠. 발명을 그걸 하는데. 앞서 나간 경우가 꽤 있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의외로 옛날 서구 선진국들이 했던 역할과 같거나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는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역은 대단히 현상 유지거나 아니면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지역은 벌써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초강세. 지금 수도권 폭등 현상이 이걸로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뭐 약속드렸던 듯이 그 2부에서는 미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제가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곡선으로 그리는데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도 큰 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직선으로 하겠고요. 이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된 직군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 얘기하는 거죠. 서비스업, 제조업, 아니면 농업, 이렇게 어떤 이런 그래프를 여기 좀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왜 약세를 보이냐?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겠죠. 이게 가격이고 이게 Q, 퀀티티, 생산량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가격, 이거는 량, 생산량. 그러면 그 공급 측면에서 봐야 돼요. 사람들이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에는 이미 지구가 아름답고 자연이 풍요로웠었기 때문에 자연 파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시대였었어요. 심지어 우리 2000년대 초반까지도요.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초반이 막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는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세먼지,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세계 대보건 위기. 이때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1차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 직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별로 느끼질 않아요. 아, 나는 이 물건, 이 서비스 안 할 거야, 안 살 거야. 왜? 이거 하면 지구가 아파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지구가 아파하니까 왜 지어졌을까요? 네, 이거 지구가 아파하니까 사람들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수요를 줄입니다. 여기는 S고요. 여기는 D2가 되겠죠. 여기는 D1이고 여기 S1이고, S1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일단 수요부터 줄이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는 Q고 여기는 P이기 때문에 경제가 축소됩니다.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격조차도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보건 대위기라든지 이런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생산자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지구에 아픔을 준다는 것을 직시하고, 본인들, 생산자 본인들조차도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죠. 이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과 수요 곡선의 좌측 이동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좌측 이동을 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S2와 D2가 만나는 이 D2 곡선과 직선으로 일단 뭐 표기를 했지만, D2 곡선과 S2 곡선이 만나면 가격은 원래대로 회복이 되지만 생산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안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안 팔았기 때문에 가격은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었죠. 원래대로 돌아왔죠. 안 사 했을 때 내려갔는데 우리도 안 팔아,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안 사고 안 파니까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게 1차에서 3차 산업 직군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차에서 3차 산업의 직군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더 심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퇴보까지 겪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현상 유지하고 있었고, 미국은 1차에서 3차 산업 직군을 많이 떨어낸 상태였기 때문에 폭등을 한 거죠. 그러면 4차 산업 직군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죠. 이렇게 프라이스가 있고 퀀티티가 있죠. S곡선이 요만큼 있을 거예요. 일부러 좌하단에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D곡선이고요. 이게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생산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 최종적인 그 S 곡선의 도달점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S2, 2는 뭐 아까처럼 두 개로 그리죠 그냥. 그리고 여기가 S1이었다고 치고요. 이때 수요가 먼저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자연에, 아름다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대위기, 보건 대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저 같은 경우는 더 일찍 관심을 가졌지만 1990년대 제가 젊은 시절에도 이미 관심이 있었죠. 사람들은 이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요를, 나는 이렇게 공해 유발하지 않는 D2가 먼저 움직이든 S2가 먼저 움직이든 아마 D2가 먼저 움직인 게 맞을 수도 있죠. 이렇게 나 수요 이런 업체들 거 많이 팔아줄 거야. 나는 유발 안 하는 이런 업체들 거 너무너무 좋아. D2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S2도 이동을 하고, 최초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새로운 D2 곡선과 이 D2라는 곡선과 S2라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되죠. 이런 산업에 관련된 생산품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네이버, 요새 카카오톡 등 아마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직군들 있죠. 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직군들, 그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등등, 뭐 진짜 생각나는 대로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데 가격이 약간 올라가겠죠. 높이가 이 높이에서 이 높이로 약간 올라갔죠. 그러니까 제1균형점에서 제2균형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훨씬 늘어나죠. 그 산업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을 봤을 때 한 요 정도의 면적이었던 P 곱하기, 그러니까 생산량 곱하기 가격으로 이 정도 산업 규모였던 것이 팽창이 돼서 면적이 훨씬 넓어지죠. 이렇게. 당연히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되죠. 왜냐하면 P 곱하기 Q, 어떤 토지 위에서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생산량이 엄청난 늘어난 사람이 안에, 같은 토지 안에서 그렇게 그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이 먼저 움직였다고 볼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측면을 분석해 드렸는데, 얘네들은 이제 오히려 반대로 컸던, 이렇게 규모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면적이 오그라든 거죠.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지금 뭐 네이버 부동산도 켜놓고 더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피로감을 느끼실까봐 그냥 수도권이 대폭등한 것이 뭐 아파트를 적게 지어서 뭐 그런 거 다 있겠지만, 사실상 최근 몇 년 동안은 아파트를 그렇게 적게 공급한 건 아니었었어요. 당장 이제 앞으로 몇 년 뒤는 적게 공급할 것 같은데 인허가 물동량이 줄어들고. 근데 지금 과거에 몇 년 동안 수도권의 대폭등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 폭발한 거예요. 그 지역이 예를 들어 판교, 마곡, 그리고 강남, 그리고 송도, 이렇게 수도권이 4차 산업혁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방은 제조업, 남부지방 특히 구미, 군산, 창원 이렇게 쩔쩔매고 있었죠. 이 지역은 주로 3차 산업하고, 이건 잘못 그린 거죠. 이 지방은 주로 3차 산업하고 인연을 맺고 있었죠. 얘네들은 4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이 아니라 산업혁명입니다. 그 혁명에 의해서 혁명을 유발하는 어떤 기업들, 그런 기업들과 관련이 있었고, 이쪽은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하는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지역이죠. 수도권이. 네,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제3부에서는 그러면 3차 산업혁명하고 연관이 있던 1차 산업, 2차 산업하고 연관이 있던 혁명하고 연관이 있던 지방은 왜 요즘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도권은 폭등했는데 왜 더 폭등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